항상 기뻐하기의 세부적인 참고사항. 첫째, 자녀의 단점에 주목하지 않는다. 자녀의 장점도 그렇지만 자녀의 단점을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부모는 양육의 책임으로 자녀의 단점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문제점을 주시한다. 자녀의 가능성을 막는 단점을 줄이고 없애고 바꿔보려고 노력한다. 이 노력은 잔소리라는 형태로 자녀에게 전달된다. 서로가 말하고 받아들이고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자녀도 자신이라는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 자녀는 성장기라는 긴 시간을 보내며 성장통을 앓는다. 그 시기를 빨리 단축하려 하지 말자. 인격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필요로 자신이 변화를 원할 때만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단점을 자녀의 일로 맡겨놓고 자녀를 그냥 항상 기뻐하자는 것이다.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묻는 분에게 가끔 부모는 무책임해져도 되겠더라고 권하고 싶다. 부모가 너무 책임지고 너무 집중하고 너무 집요하기에 자녀와 힘든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다. 하루 종일 나를 지키는 교도관에 둔 자녀는 힘들 것 같다. 종종 만나 안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외롭고 적적해서 누군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부모면 되지 않나 싶다. 든든한 마음으로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데 날 기뻐하시는 분이면 더 좋을 것이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열심히 키우느라 안다라고 화내고 강요하는 엄마보다 자녀를 그대로 놓아주고 좋아하는 엄마가 더욱 좋은 엄마라고 본다. 종종 연인 중에 상대에게 감정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사랑에 감격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분리 없이 완전 일치를 원하는 마음에 상대 연인이 피곤해하며 멀어지는 것을 본다. 하루 종일 문자하고 연락하고 만나야 하는 연인이 피곤하듯이 너무 뜨거운 부모도 피곤하다. 관계의 신뢰가 형성된 든든하고 편한,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부모를 그냥 항상 기뻐하기로 꿈꿔본다. 그냥 항상 기뻐하기의 입장에서 최고 좋은 부모는 푸근하고 따뜻하면서 바쁜 부모이고 제일 나쁜 부모는 똑똑하고 냉정하면서 한가한 부모라고 본다. 둘째,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스킨십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 인간은 같이 살도록 만들어졌고 사랑을 주고받도록 만들어졌다. 사랑은 교감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잘 안 되거나 아프거나 메마르거나 죽는다. 사랑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다. 포옹과 키스, 눈빛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랑 표현은 마음 먹고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시도 때도 없이 할수록 좋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저절로 되던 이런 표현들이 자녀의 성장과 함께 줄어든다. 적극 권하기는 사랑의 욕구는 나이에 상관없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이 먹으니 남편의 포옹이 싫던가? 미운이 싫은 것이지 서로 깊이 사랑할수록 시도 때도 없이 안고 싶고 안기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자녀도 성장기에 어색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부모의 사랑 표현을 좋아한다. 어색해할지라도 뻣뻣하게 안겨 좋아한다. 우리 부모는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너무 예쁘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들, 딸을 낳았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타 등등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 17살, 14살, 11살, 6살, 4살 상관없이 우리 부부는 근처에 아이가 지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안고 뽀뽀한다. 어떨 때는 덮쳐 얼굴과 온몸을 쓰다듬으며 격렬한 스킨십을 퍼붓는다. 한세미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 내 포옹을 슬쩍 피하려던 적이 있었다. 2차 성징이 시작될 때라 엄마의 육체가 거북했는지 자신의 육체가 거북했는지 모르지만 포옹을 거부했다. 그때 아들들은 이런 건가 하루 고민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1인 시위를 했다. 아기 때 똥을 좀 다 갈아주고 이렇게 키워놨더니 고추에 털 좀 난다고 엄마를 밀어내다니.
밤새 엄마 붙잡고 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키워냈더니 이제 엄마와 앉지도 않겠다고? 안 돼. 이리 와서 뽀뽀해라. 한샘이가 미안한 얼굴로 다가와 뽀뽀해줬다. 너무 웃긴 건 볼을 기대한 건데 입술에 해줬다. 속으로 대성공을 외치며 대범하게 밀어붙이자 싶었다. 해서 우리의 포옹과 뽀뽀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다 커버린 한샘이가 한샘이 너무 좋아 하며 안기는 나를 조금 뒤에 떼어내기도 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리고 도망가기도 한다. 그러나 한샘이가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것은 나도 알고 한샘이도 안다. 우리 딸 한솔이도 스킨십을 어색해하는 성격이지만 좋아한다. 긴 대화를 할 시간은 별로 없다. 간혹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길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지나다니는 잘 모르는 중고생 같다. 하지만 마주칠 때 짧게 포옹과 뽀뽀를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헤어진다. 두 놈들 모두 사랑한다는 말에 네 대답만 하고 씩 웃는다. 그 밑에 한이, 한비, 한결이는 뽀뽀 찰거머리들이라 떼내기 힘들다. 해주는 것은 별로 없고 자주 안아준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몸으로 계속 확인시켜준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메리언 우드만은 어머니가 자신의 몸과 충분히 접촉하지 않게 되면 아이에게 본능을 신뢰하는데 필요한 유대감을 줄 수가 없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쉴 수 없게 되며 결국 자기 몸 안에서조차 쉴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한 번은 그녀가 인도에 머물렀을 때 그녀는 이질에 걸려 몇 주 동안 호텔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답답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호텔 로비에 나왔다. 아무도 없는 긴 소파에 자리를 앉았는데 몸집이 큰 다갈색 피부의 여성이 나타나 바짝 붙어 앉았다. 긴 소파에 바짝 붙어 앉은 대상에게 화도 나고 편지 쓰기의 자세가 불편해 자리를 옮겼다. 그 여성은 메리언 우드만의 옆으로 이동할 때마다 같이 따라와 꼭 붙어 앉았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도망갈 소파 자리가 없을 때 갑자기 상대 여성의 팔이 매우 듬직하고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마른 백인 여성과 다갈색 피부의 건장한 여성은 팔을 맞대고 나란히 앉게 되었고 언어가 다른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메리언 우드만은 상대 여성의 따뜻하고 듬직한 팔과 존재감에 승복했고 그 여성 덕분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도 편지를 쓰려고 내려간 로비에서 다갈색 피부의 여성과 팔을 맞대고 조용히 앉았다. 사흘째, 나흘째에도 그녀가 나타났고 여사의 병세는 호전되어 갔다. 일주일쯤 후 말없이 팔을 맞대고 앉은 두 사람 앞에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제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군요. 내일부터는 집사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은 왜 날마다 내 곁에 오셨나요? 부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매일 부인 곁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의 따뜻한 기운이 부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부의 배려와 함축된 메시지의 위대함에 놀란 메리언 우드만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의 아내가 저를 살린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제 곁에 앉아 제가 그 온기를 받도록 배려해준 마음, 그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스킨십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자녀에게 하는 스킨십은 토양의 양분을 충분히 준비시키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이 기름지게 한다. 하고 또 하자. 셋째,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한 명 한 명에게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 중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인데 주로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자녀는 자녀수 대비 n분의 1로 나누어진 사랑을 받는 것이 되고 형제자매는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누구나 아이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 아이를 봐도 제일 예쁘고
저 아이를 봐도 제일 예쁘다. 한계가 몇 등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어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한 명 한 명을 모두 특별히 사랑한다. 나는 이러한 마음을 전달해야 해서 1대1로 아이들과 비밀 데이트를 종종 한다. 동생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큰아이가 엄마와 사먹는 짜장면 한 그릇의 데이트는 아이에게 엄마를 혼자 다 가진 행복과 엄마가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확신을 준다. 기억이 또렷해지는 5살 이후에 한 번씩 아이가 원하는 데이트를 해보기 바란다. 첫째 한세미는 어린 시절 데이트 시기를 지나고 요즘은 안 한다. 따로 만나자면 괜히 긴장하고 싫어한다. 둘째 한소리는 영화 관람을 좋아하고 피자, 치킨, 스파게티, 돈가스, 자장면을 좋아한다. 셋째 한이는 피자, 치킨, 햄버거를 좋아하고 놀이동산 함께 가기를 원한다. 넷째 한비는 자유수영 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한다. 다섯째 한결이는 기억 못할 때라 1대1 데이트는 아직 없다. 한비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한비에게 들킬까 봐서도 못하지만 한결이는 데이트 없이도 항상 제일 사랑받는다고 믿고 있다. 한비와 공간이 분리되는 기점이 한결이와의 데이트 시작점이 될 것이다. 1대1 데이트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자신이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족여행을 늘려가고 싶다. 가족 전체도 가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가지만 시간 되는 자녀만을 택해서 돌아가며 다니고 싶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비용이 저렴해져서 자주 갈 수 있고 남겨진 자녀 돌보는 문제도 해결된다. 해당 자녀에게는 나만의 특별한 시간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다. 2017년 한소리와 한이는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으로 아빠, 삼촌과 데이트를 즐겼다. 아빠와 한소리만 일본 고모댁에 다녀오기도 했다. 한소리, 한이, 아빠 셋이서 긴 추석 황금 연휴 바로 직후 저가항공을 이용해 3박 5일 세부 프리다이빙 여행을 하기도 했다. 현지에 가서 셋이 일정 짜고 민간인들과 접촉하며 여행하고 돌아왔다. 멋진 아빠다. 나는 전남 나주에 있는 친정에 갈 때 넷째 한비만 데리고 고속버스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한비는 막내 한결이를 집에 두고 여행 갔던 일을 너무 행복해한다. 엄마와 자기 둘만 할머니 댁에 다녀온 그 시간을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한다.